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월천재테크도 그렇고 IMP이 운영하시는 카페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내 집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로 수강자시잖아요. 요즘엔 주로 많이 오시죠.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기뻐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나랑 관심 없는 지역이야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대기 수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오시는 수강생분들은 사실 부동산 공부 목적으로 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적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시장 참여를 좀 일찍 하셨던 거고 정말 실수요자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싶었던 집이 외곽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무주택자로 남아 있으면서 집을 안 샀다는 이유는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제 기다려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만약에 이제 빨리빨리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었다면 이미 다른 곳에 다 보유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좋은 곳을 가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제 참고 있었는데 좋은 곳이 안 나왔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새로 지정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투자해 놓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청약 대기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없는 지역들이 그분들은 많죠. 오로지 서울인가요, 그럼? 서울과 그다음에 좀 이제 아니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택지, 북일해라든가 지정타 이런 데 관심 있으세요? 거의 검증이 된 입지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은요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좀 덜 관심 가져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청약들 거의 시세에 육박해서 아까 부룡님이 특강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점점 시세에 육박하게 분양을 한다고. 올 초에도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광진 그랜드부터. 그런 청약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런 입지들은 입지 공부와 이제 가격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투자 수요층 이나 혹은 이제 이미 주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투자 수요가 100% 투자 수요가 아니었더라도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줍줍이라고 하는 데서 또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양극화예요. 청약 시장도. 그러네요. 네. 공부를 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시장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벌써 공부를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 전문가가 되셨죠. 무주택자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공부가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정부가 그만큼 지금 세상이 바뀌면 무언가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진화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일단 전제를 잘못 깔았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이제 슬럼화가 돼가는 과정이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막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대 또는 그 이전에 신도시 개발 방식을 또 한 번 따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 이제는 사람들이 신도시 관심이 없고 서울이 어떻다라는 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도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부동산 관심 없는 사람도 웬만큼 알고 있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방향성은 이 서울 도심 개발 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라고 일단 얘기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옷을 못 입는 거죠. 임대 비율 늘린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을 30%로 늘린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은 강남에 더 이상 추가 지정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그럼 서울에 정말 공급이 부족하네. 이제 남은 청약분이 마지막 물량이고 그 물량이 끝나면 다음에 준비될 때 정권이나 바뀌면 그럼 그 사이에 신축 살려면 못 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았던 곳을 엉뚱한 곳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건 제3신기 그러니까 신도시 이 3기 신도시 발표를 할 때 서울에도 사실은 빈 땅들이 많죠. 태릉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면산 옆에도 있고 사실은 저번에 3기 신도시 미리 지정할 때 그 예전에 검토됐었던 그린벨트 지역을 쫙 한번 훑어봤었어요. 기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래도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그린벨트는 아직까지는 손대고 싶어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서울 그림에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 7, 8월 때 오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의도 용산 발언 이후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뜨거운 감자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 김현미 장관님이 계셔서 그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서울을 뜨거운 감자니까 이걸 건드리기도 또 애매한 거예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 다 분석하고 지금 공백기를 다 갔는데 서울의 그런
아파트들이 들었을 때 항상 공백기는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한 번씩 거꾸러지면서 안 되는 한 10년 동안 그러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4년, 2015년도에 깡패 전세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 공백기를 겪으면서 전세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되면 또 이제 서울 집값은 오르는 거지. 우리가 이제 답습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것도 풀어주면 다시 불바대 돼요, 진짜로. 근데 저는 발표를 예정대로 6월에 했으면 참 좋았을 맞아, 거라고 내 생각이 말이. 돼요. 지금 한꺼번에. 지표가 심층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9.13 깜짝 대책 놀랐어. 이후로 사실 8.2 대책은 좀 어설픈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많은 보완 대책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예. 뭐 분양과 재건축 재개발도 다 헷갈린 데다가 그 안에는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9.13 대책은 저희가 볼 때도 정말 놀랍도록 완벽하게 대책이 그렇죠. 다 세워서 틀어막았죠.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틈새 방법. 아까 부룡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원천 차단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대출받는 것 이런 것들 다 차단하면서 기가 막혀. 대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한다는 건 맞다고 보고, 이제 맞아요.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약간 반등이 왔잖아요. 잠실, 그다음에 음마, 네.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시그널들이 좀 왔기 때문에 정부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은데 초기 진화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서울 집값 오를까봐 3기 신도시 발표 당겨 이렇게 됐잖아요. 앞당겨 놨잖아요. 이 말의 시그널을 저희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서울이 다시 반등하나 보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아까 부룡님도 말씀하시고 IMP님도 말씀하시고 월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진화했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부가 돼 있고 워낙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 지금 뭐 강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료 정보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팟캐스트 툴도 있고 유튜브도 많고 또 뉴스를 매일 봐도 공부가 되잖아요. 지금 또 카톡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습이 되어 있는데 정책이 그 수준을 못 따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저는 3기 신도시 이게 좀 뜬금이 없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거 아까 부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집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던 시절에서는 당연히 이거 주택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는 데 큰 그 작용을 했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은 질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적인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거든요. 결국은 질적으로 충족된 것들만 올라갈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질적이 아니라 양적으로 지금 질을 원하고 있는데 양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3기 신도시 보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오늘 했는데. 예. 17일 오늘자 뉴스에 보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상 국민의 자가 보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61.1%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 보급률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질적인 좋은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네. 니즈가 많고 지금 아직까지 집을 안 사고 있는 분들은 좋은 주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가서 살기 그 싫고. 자가로 살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수준이 더 높아요. 정보도 많이 알고 좋은 게 어떤 것들인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다음에 더 좋은 주택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새 아파트, 새 좋은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가는 것들인데 그것은 인구가 늘던 줄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양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저 그래서 따져봤어요. 이게 30만 원가 왜 나온 거야? 딱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30만 원 간단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더 이게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그게 그런 걸 문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30만 호야? 왜 지금 필요한 게 30만 호라고 생각했지? 라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들어가게 되고 예. 원론적으로 왜 30만 호를 하기로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집값이 올라서 이게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이제 다 조금은 상승론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하락론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들을 수도는 있는데 네. 어떤 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빠쇼이 항상 얘기하잖아. 10년 보고 5년 보고 하면 서울은 그닥 많이 안 올랐다고 또 평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강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이 아까 오는 것처럼 얘기한 보여도 얘기랑 많이 안 똑같은 올랐다니까요. 거야.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거죠. 네. 이번 금액만 보고 정부도 그러는 거죠. 금액만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는 그들만의 리그로 놔두고 조금 이렇게 좀 분화되면서 조금 해야 되지 않아? 금액대별로 그러니까 강남을 이렇게 강남 집값이 오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강남이 꿈틀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